조합의 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조합이고 순열 조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듣고 문제 한번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잠깐 배웠던 것부터 잠깐 소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따 치면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 예를 들면 뭘 배웠어? 어떤 서로 다른 세 개가 있었죠? 자,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게 이렇게 있었어. 그때 내가 이 세 개 중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한다 치면 어떻게 됐었죠?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고르는 이게 조합이 된다고 했었죠. 이게 3C인데 그렇다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순서 상관없이 두 개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기 A랑 B, 그 다음에 이렇게 B랑 C,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C랑 A 이렇게 뭔가 우리가 집합스럽게 표시를 하면 돼.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두 개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봤을 땐 순서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두 개를 오작 선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두 개를 선택하고 나서 걔네들을 일렬로 배열까지 한다면 서로 다른 두 개를 내가 두 자리에다가 일렬로 배열하니까 두 가지 곱하기 한 가지 돼서 그러니까 두 개를 일렬로 배열할 때는 곱하기 2팩을 곱해줬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일렬로 배열하는 걸 얘를 뭐라고 그랬죠? 자, 3P2라고 불렀고 자, 얘가 과정이 어떻게 돼?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른 다음에 얘네들의 순서를 배열하는 거라고 그랬죠? 순서를 배열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자, 다만 이 순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얘는 곱의 법칙으로 계산하는 게 쉽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두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 3명을 배열하는 거 3 곱하기 2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처리한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건 조합이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은 뭐였어? 선택한 다음에 두 개 선택한 다음에 순서를 부여하면 얘가 순열이 된다 라는 거였죠. 이걸 가지고 조합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결국 3C2라는 것은 내가 3C2만 먹고 싶으면 2팩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2팩분의 자 3P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2팩분의 3P 이렇게 나오니까 자 얘는 마치 어떻게 된 거야? 기존에 내가 일렬로 잘 배열을 해놨어.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서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까지 딱 맞춰놨는데 내가 곱하기 2팩분의 1을 했더니 순서가 지워졌죠. 순서가 지워져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가는 이 행위가 뭐야? 곱하기 2팩분의 1을 반대로 해주시면 이거 뭐야? 이미 서로 다른 세 개 순서를 부여해가지고 일렬로 딱 나열까지 해놨는데 내가 곱하기 2팩분의 1 하면 뭐가 돼? 순서를 다시 앗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 내가 어떤 적당한 친구들이 잘 나열되고 구성이 잘 되어 있을 때 일단 곱하기 개수만큼 팩토리얼을 해주면 뭐야? 얘는 순서를 부여해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곱하기 요 개수만큼 해서 나눠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순서를 무시하는 순서를 이제 지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합이라는 건 결국 뭐야? 순열의 어떤 순서를 지우는 친구고 자,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순열 조합이 있는데 이 순열이라는 게 조금 더 복잡하잖아요. 순열이라는 게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더 쉬운 조합보다 먼저 배우는 이유는 순열은 계산상의 과정이 어떻게 돼 있어? 굉장히 직관적이야. 직관적인 곱의 법칙으로 표기가 가능한데 반면에 우리가 조합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순열이 순서를 지우는 과정 이 두 개를 서로 다른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서를 부여하는 과정을 반대로 해주는 조금 곱의 법칙보다는 조금 더 그 표현 방식이 조금 더 부자연스럽죠? 그래갖고 좀 몇 가지 팩토리얼이나 순열, 표현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지 우리가 조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아래쪽에 뭐 별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쭉쭉 나와 있죠? 자, 순열 같은 경우에는 A, B, C 이렇게 구성된 친구들을 싹 다 나열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 위치가 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긴 하지만 조합에서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된다? 반대로 얘네들의 곱하기 3팩을 하면 순서가 생기지만 얘네들의 순열의 순서들을 앗아가 주시면 오히려 조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조합은 서로 다른 4개에서 4C3이면 3개를 뽑는데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3개를 뽑는 거죠.
아니면 한 번에 뽑는다. 약간 이렇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4C3에 어떻게 계산한다? 일단 4P3을 계산을 하세요. 4P3은 어떻게 돼? 자,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자 서로 다른 4개를 세 자리에다 각자 배열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4부터 3개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써주시면 되겠죠? 이거를 내가 300으로 나누셔야 되니까 300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투 스텝으로 원래 조합의 원래 원리를 가지고 구해주셔도 되고 어렸을 때 난 어떻게 쓰는 거야? 이미지로 외웠었거든. 자 4C3이라고 돼 있으면 얘는 자 4부터 그냥 쭉 3개를 쓰는 거야. 하나씩 쪼그라들면서 그 다음에 이 3을 1팩이 될 때까지 쭉쭉쭉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여기 날라가서 몇 가지? 4가지. 이 정도 계산법만 알고 계시면 되고 물론 계승표현도 좀 알고 계셔야 하긴 해요. 자 NCR이라고 하면 일반화를 좀 시켜보자. 얘는 NPR분의 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R개를 배열한 다음에 R개 순서를 무시하는 과정까지 들어가면 되니까 자 여기는 NPR을 좀 먼저 표기를 해볼게요. NPR 어떻게 표기했지? 자 N 팩토리얼에 얘에서 뺀 N-R의 팩토리얼 이렇게 표시를 했고 거기다 원래 기존에 있던 분모에 R팩을 곱해주시면 얘가 뭐가 된다? 얘가 조합의 어떤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계산 표현을 쓸 때도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자 이렇게 투 스텝으로 가는 건 NCR분의 그냥 얘를 쓰세요. 얘를 써. 얘에서 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니까 얘도 약간 이미지로 알고 계시는 게 조금 더 빠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조금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 조금 풀어보자. 그래서 조합의 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자, 순열의 순서를 지우는 과정으로 계산하고 내 7C4라고 하면 저것도 좋지만 어떻게? 7부터 해서 4개를 쭉쭉 나열하세요. 4개를 쭉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얘를 4를 곱하기 1 될 때까지 쭉쭉쭉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4랑 여기 날라가시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2랑 6이랑 날라가시니까 결국 어떻게 돼? 7, 5, 35가 원하는 답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시겠고 참고에 우리가 어떤 R개의 순서를 부여하는 것과 그다음 R개의 순서를 무시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응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밑에 뭐 참고해서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서 다른 것들을 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시면 R이라는 게 1부터 N까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요거가 성립함을 한번 증명해 보시오 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어떤 관계식, 순열이나 조합에 대한 관계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팩토리얼, 계승 표현을 가지고 증명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계승 표현을 먼저 증명을 한번 하면 얘랑 얘가 똑같다는 얘기인데 자, 어떤 얘기냐면 n 곱하기 자, 이렇게 계승 표현을 표현하면 어떻게 돼? n-1배 자, 이거 분해 얘 먼저 써야 되겠죠? r-1배 그 다음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돼? n-r팩이 되겠죠? n-r의 팩토리얼 이렇게 된 게 자, 우변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변은 어떻게 돼? r 곱하기 자, 얘는 어떻게 돼? n팩 그럼 여기 r팩 그래서 얘 뺀 n-r팩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똑같음을 증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증명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여기 이렇게 곱해주시면 얼마? n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나 지워주시면 r-1 팩토리얼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좌변 우변이 똑같은 이런 결과물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넘어가서 자, N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을 포함한 R명의 임원을 뽑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위의 표현을 이제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계승 표현 말고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하는 방식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N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이라는 것을 포함한 R명의 임원이 있대. 반장을 포함한 R명의 임원을 뽑는 경우의 수와 이가 동등하다는 건데 표현 방식이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일단 내가 첫 번째는 N명의 학생 중에서 R명의 임원을 먼저 뽑아. 자, NCR에서 임원을 먼저 뽑은 다음에 그 다음 이 임원 중에서 반장을 하면 고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곱하기 R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 구하실 수 있겠죠? 아이고 다시 한번 써줄게요. 얘가 R 곱하기 NCR 이렇게 될 거고 또는 처음에
n명 학생 중에서 반장 한 명을 미리 뽑아. 자, 미리 뽑으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n-1명이 남고 임원도 r-1명의 여분만 남겠죠. 그러면 나머지 n-1명에서 임원을 r-3명만 뽑으면 되니까, 자, 이 구성품은 이 경우에서는 왼쪽 오른쪽이 똑같을 거니까, 자, 이런 게 성립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런 조합 관련된 어떤 순열이나 조합 다 똑같아요. 이런 어떤 관계식을 증명함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계승표현으로 증명하는 방식이 되게 간단하지만, 실제 문제에 나오는 거는 약간 이런 케이스로 좀 많이 나오긴 해요. 특히 뭐 빈칸 채우기 문제 이런 걸로 좀 많이 나오긴 하니까 이런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밑에 참고라고 해서 또 순열 조합을 어떻게 재해석할지에 관한 내용이 있긴 한데, 이게 크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얘는 조금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하면 읽어보세요. 알겠죠?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앞에서 이미 조합 계산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이 정도만 충분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조합의 성질에 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 자, 내가 만약에,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주머니 속에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 공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주머니에서 몇 개? 3개의 공을 뽑는다고 해보자. 3개의 공을 뽑아. 3개의 공을 뽑으면 내가 얼마? 5C3이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거든. 쭉 나열하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역으로 5C2 해서 뭔가 3개의 공을 뽑을 때 뽑는 거 말고 뽑히지 않을 거 2개를 선택할 경우를 세봐도, 뽑히지 않는 공 2개를 선택할 경우를 세봐도 어떻게 돼? 얘가 뽑히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역으로 남은 것들이 뽑힌 공들이잖아. 그치? 그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의 수가 정확히 일치하더라.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직관적으로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립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떤 NCR이라는 어떤 값이 있어. 어떤 조합이 있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r개가 아닌 얼마? n-r개. 그러니까 나머지를 뽑는 거. 뽑히지 않을 나머지를 선택하는 것과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건 약간 어떻게 써먹으면 되냐면, 잘 봐봐. 여기 있는 r이랑 여기 있는 n-랑 더하면 합이 얼마? n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겠어? 10C3이면 n 뭐랑 똑같아? 10C7과 똑같아야 되겠지? 뭐랑 똑같은 거야? 둘의 합이 10이 되는 거. 여기 n과 똑같아지는 친구랑 서로 조합의 경우의 수가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NC0이나 NCN 같은 거는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서로 다른 n개에서 하나도 안 뽑는 경우는 모두 다 안 뽑는 한 가지밖에 없을 거고, NCN은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 다 뽑는 거, 다 뽑는 거 한 가지밖에 없을 거죠. 이렇게 되실 거고, 뭐 각가지 증명 방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스리슬쩍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간단한 예시들이 있는데 그냥 뭐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10C1이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일단은 10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NC1은 n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요. 저는 좀 당연한 예인데, NC1은 일단 n을 하나만 써주고 그 다음에 1을 1 될 때까지 쭉 써주면 되니까 당연히 n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관례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고, 제 C2라는 거는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 6하고 2개를 쓰세요. 5까지. 그 다음에 2가 1 될 때까지 쭉 달리시면 돼. 이렇게 하면 답은 얼마? 3, 5, 15 값이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50C 49는 우리가 이렇게 요 위에 했던 방식 그대로 계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얘는 뭐랑 똑같아? 50C 얘랑 합이 50이 되는 50C 1과 똑같아서 얘는 아까 1번과 같은 논리로 50이 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15C 12는 15C 3과 일치하실 거고, 나열을 해보면 15, 14, 13,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5에 7 이렇게 해서 7, 5, 35에 곱하기 14 이렇게 해서 3, 5, 15에 3, 3, 9, 105에 35 이렇게 돼서 455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얘는 뭐랑 똑같다 그랬어? r과 4가 더해서 10이 되는 r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r은 6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NC6이랑 NC8이 똑같으려면 결국 6 더하기 8이 뭐가 돼야 돼? n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n은 14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3번 같은 문제예요. 3번 같은 문제.
우리가 중간고사 단원에서 이제 집합이 들어가잖아, 그치? 그때 집합의 개수를 잘 셌는지, 특히 부분 집합의 개수를 잘 셌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실 수 있는데요. 자, A, B, C, D, E, F, G라는 부분 집합 중에서 자, 원소의 개수가 3인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가 있으니까 7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3개를 뽑아주시면,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부분 집합을 뽑을 때 원소 나열법으로 뽑죠. 그럼 처음에 조합 설명했을 때처럼 A, B, C 이렇게 만약에 3가지 구성 요소를 딱 뽑아주면 원소 나열법에서는 이들의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안에 있는 구성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순서가 무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7C3을 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가 3개수에 3개짜리 부분 집합의 개수를 아주 간단하게 이걸 통해서 구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확통을 하게 된다면 뭐 그 2에 n승 되는 거 있죠. 이거에 대한 논리를 조금 더 자세히 배울 수 있긴 한데 일단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 넘어가서 조합에 좀 여러 가지 상황들과 유형들이 있거든요. 일단 있는 유형들은 싹 다 보기로 할 거고 영상으로 남겨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고 숙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일에 내가 올려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조합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자, 순열에는 순서가 있고 조합에는 순서가 없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순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개를 뽑을 때 1번 자리, 2번 자리, 그러니까 1등, 2등 이렇게 뭔가 자리에 그 클래스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등과 2등, 뭐 예를 들면 뭐 1등 그룹, 2등 그룹 이런 게 클래스가 다르듯이 순열은 어쨌든 순서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구별이 된다는 얘기고, 조합은 이 둘의 뽑힌 것에 서로 구별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잘 봐봐. 5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각각 한 명씩 선출하는 경우에서는 어쨌든 반장이랑 부반장은 격이 다르죠. 솔직히 말하면 부반장 하는 거 거의 없잖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부반장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물 빨면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5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 반장 할 사람 하면 반장은 너도 나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5명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부반장을 할 때는 몇 가지가 되겠어? 반장이 부반장을 겸임할 수 없으니까 반장이 된 나머지 4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20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5명 학생 중에서 대표 2명이라 하면 대표는 서로 구별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뭐야? 서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 건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C 하면 답은 10 이렇게 되시겠죠? 계산 좀 생략할게요. 5번 보시면 의사 6명과 검사 4명 중에서 자, 의사 4명과 검사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골라보래. 그러면 내가 6명 중에서 4명을 뽑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6시4 그냥 저스트 뽑기만 하는 거니까 첫 번째 뽑고 두 번째 뽑고 세 번째 뽑고 네 번째 뽑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4개를 한꺼번에 뽑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아직 사건이 안 끝났잖아, 그치?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하기 표시해주면 되고, 검사 2명이 되려면 얘가 이따가 4시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둘이 곱해주시면 얘는 6시4 계산할 때 얘가 6시2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15가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6이어서 얘는 답이 9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좀 밑에 보시면 의사 6명과 검사 4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뽑힌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보면, 자,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으면 의사에서만 3명을 뽑든가 또는 검사에서만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뽑아주셔야 되겠죠?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법칙? 합의 법칙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좌변은 20, 그 다음에 우변은 4가 돼서 얘는 24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어떤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조합이라고 합시다.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특정한 뭐 1, 2를 포함하거나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 1, 2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거, 그 개수는 이 특정한 것을 일단 제외하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내가 9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라고 했는데 특정한 2명이 있는 거야. 뭐 1, 2번은 무조건 된대. 그럼 나머지 3, 4, 5, 6, 7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7시 이미 2명을 뽑혔으니까 2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7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특정한 2명, 1, 2번이 너무 확장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빼고 나머지 7명 중에서만 4명을 뽑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도 있겠죠? 넘어가서 이제 7번 한번 볼게요. 자,
남자 9명과 여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는 결국 몇 명이야? 1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죠. 내가 14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그때 남자가 무슨 도? 적어도 1명 포함되는 경우에 쓰래. 적어도는 여러분들이 알죠? 약간 여사건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빠르잖아. 왜냐면 3명을 뽑을 때 남자가 1명, 2명, 3명, 3케이스나 있으니까 계산하기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남자가 1명도 뽑히지 않는 경우만 좀 제외를 해줄게요. 뭘 빼면 돼? 여자에서만 3명을 오롯이 다 뽑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되는 경우의 수라고 했으니까, 자, 남자도 최소 1명, 여자도 최소 1명,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여사건으로 구하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된다는 여사건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 둘 다 안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물론 여자만 있는 거, 남자가 있는 거 이걸로 좀 빼주셔도 되겠네. 남자만 있는 거, 여자만 있는 거만 빼주시면 되니까 14C3에서 여자만 있는 거 빼고 남자만 있는 거 빼주시면 자연스럽게 남자랑 여자가 최소 1명씩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것도 괜찮아. 남자, 여자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3명을 뽑는 거니까 얘도 간단하죠? 2, 1 뽑거나 아니면 1, 2를 뽑거나. 그래서 9C2에 곱하기 5C1, 그 다음에 9C1에 곱하기 5C 이렇게 계산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자, 선택 후 나열 이렇게 문제 있는데요. 자, 영어책 5권이랑 수학책 5권이 있대. 그때 자, 영어책 2권을 뽑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5C2 이렇게 뽑은 거죠. 수학책 3권을 뽑은 거야. 5C3 이렇게 뽑은 다음에 얘네들을 책꽂이 일렬로 뽑으려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5팩으로 이렇게 나열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9번 한번 보시면 아버지와 내가 6명 가족 중에서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고 싶대. 그때 다음을 마시오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아버지, 어머니 뺀 4명이 있는 거죠. 근데 이미 2명 뽑았으니까 3명만 더 뽑으면 돼. 그러면 4C3 한 다음에 일렬로 세워야 되니까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5팩 이렇게 되시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포함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 둘이 이웃을 해야 돼. 그럼 봐봐. 내가 6명 중에 5명을 뽑을 건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족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포함되면서 일단 둘이 뽑힌 거야. 그래서 이웃해야 되니까 괴물의 탄생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4명 중에 몇 명 더 골라야 돼? 3명 더 고르면 되죠? 그래서 일단 4C3으로 명수를 1명 골라주세요. 그러면 자, 1명을 빼고 난 나머지를 이제 일렬로 배열하고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겠지? 그러면 근데 여기 이 둘은 합체했으니까 하나, 둘, 셋, 4명만 배열하면 돼. 4팩을 해주신 다음에 이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2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시면 이제 리그전의 경우의 수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리그전이라는 건 뭐냐면 뭐 남학생들은 좀 잘 알겠지만 여학생은 좀 약할 수 있어 설명을 해주면 자, 우리가 그 월드컵 같은 거 경기 보면 A조에 뭐 1팀, 2팀, 3팀, 4팀 이렇게 있다 치면 리그전이라는 거는 모든 팀끼리 한 번씩 서로 경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리그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는 어디랑 붙고 어디는 어디랑 붙어가지고 그냥 올라가 토너먼트처럼 이렇게 4명이서 이렇게 붙었을 때 둘이 붙어서 승자끼리 올라가서 승자끼리 또 붙고 결승전 가는 거 뭐 이런 건 토너먼트고 우리가 이렇게 리그전 같은 경우는 모두 한 번씩 다 싸워봐서 이 중에 가장 강한 팀 1, 2등만 진출하고 3, 4등 떨어지고 약간 이런 게 리그전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잘 봐봐. 그러니까 A조가 이렇게 있으실 건데 리그전이 되려면 어떻게 돼? 1번이 다 싸워봐야 돼. 2번, 3번, 4번이랑 다 싸워봐야 되고 2번도 1번이랑 싸웠으니까 3번하고 4번만 더 싸워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이랑 같이 싸워야 되고 그럼 모두 다 한꺼번에 다 싸웠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구조적으로 얘는 3 더하기 2 더하기 1 옛날엔 우리가 이렇게 구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자, 서로 다른 4팀 중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2개를 뽑아버리면 경우의 수가 정확히 일치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게 조금 더 정신건강에 앞으로 이롭다는 거고 그래서 리그전의 개수 또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악수 리그전의 경우의 수는 악수하는 경우의 수랑 정확히 일치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다고 쳐보자. 얘네들끼리 모두 악수를 하고 싶어. 그럼 악수라는 것은 1번과 2번이 악수라는 것과 2번이 1번이 악수라는 것은 전부 다 동등하죠.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1번이 모두 다 악수를 하려면 이렇게, 2번도 악수를 하려면 이렇게, 3번도 악수를 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얘도 역시 악수를 하는 건 역시 리그전의 경우의 수랑 똑같겠죠. 다음에 리그전 한번 보시면 6개 프로축구팀이 있대. 다른 모든 팀과 각각 몇 번씩 2번씩 경기를 치른다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어쨌든 6C2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다른 모든 팀과 각각 2번씩 경기를 치른다고 했으니까 내가 각각 한 번씩 치르는 것을 몇 번 하는 거야? 똑같이 2번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 자, 30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전체 경기 수는 30번 이렇게 될 거고, 자,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나머지 정상들과 한 번씩 악수를 했대. 총 45번의 악수를 했다고 했으니까, 자, n명의 정상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때 nc2라고 하는 게 서로 악수를 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n에 n-1에 2가 1 될 때까지 쭉 나열을 해주시면 얘가 얼마? 45가 되려면 n에 n-1이라는 값이 얼마? 90이 돼야 되니까 얘가 10 곱하기 9가 돼서 n은 얼마? 10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0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5번 보시면 우리가 조합을 또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는 배열에 관해서 우리가 조합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정해진 순열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NCR이라고 했거든. 근데 얘는 봐봐. 순서를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배열한다는 것은 약간 이런 말이야.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예를 들면 예로 좀 볼게요. 자, 1, 2, 3, 4, 5가 이제 서로 다른 3개를 사용했대. 그러면 내가 3개를 골라. 이렇게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야? 5, C, 3이 있겠죠. 근데 내가 이미 골라진 이 숫자를 어떤 순서대로 이 A, B, C 크기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어? 1, 3, 4 이렇게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스르륵 집어넣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져 있는 규칙을 만족하려면 얘는 곱하기 1밖에 없어.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뽑아놓고 나머지 그 원하는 이 상황에 배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제 2번 보시면 이 표현은 많이 나오는 거죠. 얘는 뭐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는 작아진다 라는 내용이니까 무슨 함수? 얘는 감소함수에 관한 내용이고, 이야기 한번 보시면 1, 2, 3이 있고, 자 4와 5와 6하고 7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서 감소함수를 고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4개 중에서 3개를 일단 치역이 될 거를 3개 고르신 다음에 감소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점점 작아져야 되니까 첫 번째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해도 되고, 또는 예를 들면 증가함수 같은 것도 한번 봐볼까?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증가함수가 되려면 오른쪽에서 뭔가 손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증가함수가 되려면 x1하고 x2를 비교했을 때 x값이 크면 이 y, 대응되는 y의 값도 더 큰 경우 이게 증가함수 점점 커지게 돼야 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대응될 3개를 고르세요. 그럼 어떻게 돼? 4랑 6이랑 7이 이렇게 걸려져 있으면 증가함수로 배열하려면 이렇게 짝지어주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도 역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조합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짝지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6개 숫자 1, 2, 3, 4, 5, 6이 있는데 중복 불합해서 3개를 택한 후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중복을 어떻게 허락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근데 봐봐, 크게 어렵지 않은 게 100의 자리,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가 있는데 좀 크거나 같다거든. 그래서 지금 크거나 같다는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케이스는 A와 B와 C에 대해서 보니까 이런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A와 B는 똑같은데, 자, A랑 B랑 같은데 지금 C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우리 뭐 하면 돼? 이 숫자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6개 중에 3개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2개만 고르면 되겠죠? 둘은 똑같을 거고 얘 하나니까 60 이렇게 골라주시면, 자 얘는 20에 그다음에 얘는 15 이렇게 나와서 2개 더하면 35개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로 넘어가면, 자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라는 정의역이 있고 1, 2, 3부터 해서 어디까지? a까지 이렇게 숫자가 있고, y라는 집합에 1, 2, 3부터 시작해서 b까지 이렇게 원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때 모든 함수 fx 개수는 라고 하면 1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b가지나 있죠. 2도 b가지 아직 안 끝났지. 3도 b가지니까 계속 잇따라서 아직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쭉쭉해서 얼마? b가 몇 개 곱해져야 돼? a개 곱해져야 되니까 함수의 개수는 b의 a 승계 이렇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자 상수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주시면 돼? 상수함수는 요 친구들이 전부 다 한쪽으로 몰빵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몰빵되면 되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몰빵되면 되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몰빵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 b가지가 있겠죠? b가지 상수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우리가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결국 여기서 결국은 뭐야? 1대1 함수라는 거는 뭐 얘를 좀 낮춰서 얘기할게요.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대1 함수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1대1 함수다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첫 번째 갈 수 있는 5가지가 되겠죠? 얘가 얘를 골랐어. 2번은 여기를 이제 빼놓고 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씩 줄이고 5, 4, 3, 2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마치 뭐야? 뭐 순열 계산하듯이 해도 되고 아니면 스리 세척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1대1 대응은 또 뭐야? 이 정역과 공역이 크게 같으면서 동시에 1대1 함수면 정확히 되는 거니까 얘 그냥 보시면 되겠고,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밑에 있는 자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자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는 앞에서 했었죠. 우리가 조합으로 오른쪽에 공역에서 선택될 애들만 선택해주고 나열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고, 자 5번이 이제 살짝 특이한데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이네. 함수 f의 개수래. 자 치역의 원소가 2개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역의 원소 2개가 있겠죠? 선택받을 애가 2명밖에 없는 거니까 B 중에서 애가 2개를 골라.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골라졌어. 그럼 치역의 원소가 2개가 되려면 이 모든 애들이 1, 2에 1, 3에 빠짐없이 대응이 돼야 되겠죠? 1, 3에 빠짐없이 대응이 돼야 되니까 갈 수 있는 경우 수 1도 2개, 2도 2개, 3도 2개, A도 2개니까 얘는 2의 A승일 거야. 근데 다만 이때 문제는 뭐야? 2의 A승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다 1로 몰빵되거나 3으로 몰빵이 될 수 있죠. 이 2가지 케이스만 빼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수의 치역이 2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삼수의 개수는 꼭 나오는 유형이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이제 뭐 관련된 문제 예제가 나오는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분할 분배에 관한 내용인데 분할 분배도 이제 알 거라고 생각하고 간결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분할 분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할 분배 한번 보시면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뭐 우리가 분할과 분배의 느낌을 좀 알아야 되는데, 분할은 뭐냐면 조를 나누는 거야. 분할은 내가 어떻게 어떤 조를 나누는 것, 말 그대로 써있죠. 어떤 서로 다른 엔겔을 예를 들어 몇 개 묶음으로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진 그 묶음을 내가 다시 흩뿌려주는 것, 나누어주는 걸 분배라고 하는데, 분배는 나누어진 묶음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배열된 친구들은 순서가 생기는 거죠.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그래서 분할은 뭐냐면 그 조의 이름이 없는 거야. 그냥 나누기만 한 거야. 분류만 해놓은 거고, 나머지 이제 나눠진 상태끼리는 전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분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 얘들이 좀 나와 있어서 좀 보시면, 자 1, 2, 3, 4 중에 4명을 1명, 3명으로 분할 분배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 자 1명, 3명으로 분할하면 여기서 일단 1명을 뽑고 나머지 3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니까,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자 1명 중에서 4명 중 4명 중에 3명을 뽑고 남은 3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죠. 이것만 보시면 되고, 자, 한 명, 세 명으로 분할해서 A조, B조로 무슨 배? 분배를 한다면 우리가 얘를 봐봐. 이 나뉘어진 친구들을 1조, 2조로 분배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얘는 2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분할이고 여기서 있는 여기까지가 무슨 배? 분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명 이렇게 뭔가 내가 조를 나눴을 때 명칭이 이제 살짝 달라지거든. 자, 이렇게 내가 한번 해볼게. 자, 내가 4C2 곱하기 2C 하면 4명을 2명으로 잘 나눴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아예 격이 다른 거야. 내가 봐봐, 4명 중에 2명을 뽑았어. 너네 한번 고민을 해보자. 자,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약간 의대 면접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여기서 이제 합격자 발표까지 다 해. 근데 예를 들면 4명 중에 2명을 딱 뽑았어. 얘랑 얘를 뽑았어. 그러면 먼저 처음에 2명이 뽑히게 되면 어떻게 돼? 얘네들은 기분이 좋죠. 얘네들은 어떻게 돼? 큰일 났잖아. 의대는 예비도 잘 안 빠지는데 큰일 나가지고 얘네들의 마음은 어때? 아싸, 난 됐다. 얘네들의 마음은 어때? 아, 큰일 났다. 1년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자세히 보면 봐봐.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어? 이미 붙었으니까 뭐 좀 더 좋은 데가 되면 거기로 가야지 하다가 얘네 둘 다 더 높은 데가 붙어가지고 딴 데로 갔어. 그럼 자연스럽게 두 자리가 폈으니까 나머지 2명이 뽑히게 되겠죠? 그래서 2C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이미 4C랑 2C를 한 순간에 첫 번째 4명 중에서 2명 뽑은 거랑 떨거지 2명 뽑은 거, 떨거지라서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남은 애들 중에 2명 뽑힌 이 경우는 서로 격이 다르죠. 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먼저 뽑고 나중에 뽑고 하게 되면은 서로의 뭔가 순서가 생겨. 그러니까 약간 계층이 생긴다는 얘기야. 서로 동등하지 않아서 서로 내가 순서를 지어주면 동등화하는 과정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 같은 그룹, 2명짜리 그룹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또 그 순서 없이 바라보려면 내가 2팩 곱하기 2팩분의 1을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뭐 간단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내가 이렇게 4C, 2C를 하다 보면 여기 나온 이 조랑 1423과 2314라는 서로 같아지는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같은 케이스가 생겨. 내가 조를 나눈다는 얘기는 그냥 분류만 해놓은 건데 분류해 놓은 거를 먼저 여기 1조, 2조 이렇게 뭔가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얘네들이 순서를 지어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런 의미고 여러분들은 그냥 약간 암기하셔도 돼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4C랑 2C를 하게 되면 얘는 마치 어떻게 뽑은 거다? 1차 합격자 그 다음에 약간 추가 합격자 이렇게 뽑은 느낌이 나서 서로 격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분할을 할 때는 똑같은 게 나오면 순서를 지워줘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예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 5개의 지사를 가진 회사에서 자, 7명의 사원을 둘 1명으로 나누었대. 그럼 나누었다는 얘기는 일단 분할이죠. 분할을 먼저 해볼게요. 자, 7명 중에 2명을 먼저 뽑아. 그 다음에 5C2를 해. 그 다음 3C2를 하고 1C2를 한다면 여기랑 여기는 이 뽑히는 것 자체가 아예 무게감이 다르죠. 1차 합격자, 2차 합격자, 3차 합격자인데 모두 동등한 조여이기 때문에 얘네들 세 조의 순서를 내가 지워버리셔야 돼. 여기까지가 분할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4개의 지사에다 파견 근무를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4패까지 곱해주셔야 되겠죠? 아, 5개 지사가 있으니까 5개 지사 중에 얘네들을 이제 요 4조를 5개 지사에다가 뿌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 5개, 첫 번째는 5개가 있고 두 번째는 4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해서 5, 4, 3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얘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대진표 같은 이제 대진표 작성하는 방법도 우리가 분할 분배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대진표는 약간 여러분들이 규칙을 좀 아셔야 돼요. 규칙. 얘는 나름의 규칙이 존재하죠. 규칙이 있는데 얘가 어떤 요 그룹 간에 1번이 2번이랑 분당, 2번이랑 1번이 분당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룹 간의 순서를 무시하고 그룹 내에서 순서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요 1번 그룹, 2번 그룹 보이기 쉽죠? 왼쪽 그룹, 오른쪽 그룹 보이기 쉬운데 얘네들은 이 그룹 간의 순서도 무시하는 거야. 그룹 간의 순서도 무시해서 예를 들면 여기도 좌우 대칭이니까 1번, 2번, 3번, 4번 분당 아니면 3, 4, 1, 2 분당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룹 간의 순서도 무시하고 그룹 내의 순서도 무시하기 때문에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일단 얘네들을 어떻게 내가
4C2에 2C2로 뽑으면 일단 두 조가 나눈 건데 두 조가 나눠지지만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두 조가 나눠졌다는 얘기는 여기가 뭐 왼쪽에 들어갈 두 명을 뽑고 오른쪽에 들어갈 두 명을 뽑은 게 된다는 건데 대진표상은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200분의 1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요 자체가 결국 약간 뭐랑 똑같아? 요 자체가 결국은 분할의 과정과 똑같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표현하면 대진표는 분할로 하다 보면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면, 일단 경우에서 좀 세보면 얘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얘네들을 싸그리 다 배열을 해. 일단 4팩이죠. 4팩인데 그 다음 어떻게 계산해 주는 게 좋냐면, 잘 봐봐. 여기 좌우 대칭이니까 얘네들의 순서를 무시하는 게 얼마? 2팩이죠. 나눠줘. 여기도 순서 무시하는 게 얼마? 2팩. 그 다음 여기도 좌우 대칭이니까 이 그룹 간의 순서를 무시하는 것도 얼마? 2팩. 이렇게 돼서 대칭이 몇 개 나오느냐에 따라서 2의 개수만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4를 8로 나눠야 되니까 세 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조금 더 간단해요. 알겠죠? 자, 이제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7명이 가지고 2명, 2명, 3명으로 나눠 라고 했기 때문에 분할을 먼저 해보자. 7C2, 5C2, 그다음 3C3을 해놓고 그 다음에 2팩분의 1 두 명씩 있는 이 두 조의 순서를 무시해가지고 서로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얘를 세대의 자동차에 태우는 방법이니까 세대의 자동차에 흩뿌리려면 곱하기 3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자, 13번은 굳이 안 하고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축구팀이 있는데 그림과 같이 토너먼트 시합을 가질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6개 축구팀이니까 대진표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는데, 일단 6팩으로 나누세요. 분할 분배보다 이게 훨씬 나아. 6팩으로 나눈 다음에 분할 분배로 한번 해줄까? 하면 어떻게 돼? 일단 처음에 6C2 그 다음에 자, 나머지 4명을 오른쪽 그룹에다 배열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자, 4C2 곱하기 2C2 곱하기 2팩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 가운데 대해서 그룹 간의 순서까지 무시해야 되니까 여기는 안에서만 순서 무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요? 얘 15고 얘가 6인데 이렇게 되면 3대서 얘가 일단 15 곱하기 3에서 45까지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도 돼? 6명을 일단 흩뿌리세요. 6명 흩뿌린 다음에 자, 대칭이 되는 걸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나눠주시면 돼. 그럼 얘가 몇이 나와? 얘가 720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둘둘 치킨 3개로 지워주면 얘가 8로 나눠지니까 90 이렇게 나올 거고, 한 번 더 나눠주시면 45가 원하는 정답이 되시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정신건강이 이롭습니다. 그럼 뒤에 직선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직선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여기 9점이 있어. 여기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이 있을 때 내가 자, 어떤 직선을 구하려면 2점만 선택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9C2 이렇게 구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잘 봐봐. 내가 여기 있는 요 직선을 한번 봐봐. 요 직선은 내가 얘랑 얘를 골라도 파란색 직선이 되고, 얘랑 얘를 골라도 파란색 직선, 얘랑 얘를 골라도 파란색 직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 세 점 이상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에 뭐가 생겨? 프로블럼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데, 내가 저런 문제점이 생긴 애들을 좀 빼주자. 자, 일단 어떻게 있어? 자,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내가 일단은 8개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8개. 이 8개는 어떻게 생겨? 8개에서 3C 이렇게 골라버리면 여기는 중복돼서 생긴 애들이 생기죠. 오케이? 근데 봐봐. 이렇게 해서 내가 모두 다 빼버리면 이제 문제가 뭐야? 다 빼버리면 진짜 다 사라져버리잖아. 내가 이걸로 만드는 여기 이렇게 생기는 이 직선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려. 그래서 이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제 하나는 남겨둬야잖아. 최소 하나는 남겨둬야 되니까 3C 전부 다 빼는 게 아니라 해서 하나만 제외하고 빼야 돼. 하나 제외하고 빼주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나중에 더해진다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서 아예 뺄 때 하나를 제외하고 빼주시면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하게 보이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각선의 개수 관련해서 이제 한번 볼 건데요. 대각선의 개수 한번 보시면 어떤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이라고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미 좀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 자, 대각선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자, 오각형이 있다 치면 어렸을 때 배웠던 게 있었어. N각형이 있으면, 아씨 뭐야, N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N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잘 봐봐. 어느 꼭지점에서 내가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각선이라면 여기에다 그으면 변이 돼버리지, 그치? 자기 자신 빼서 n에서 하나를 빼주시면 얘가 뭐야?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각선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꼭지점이 몇 개 있어? n개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써주시면 대각선의 개수가 되겠지? 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잘 봐봐. 내가 여기 꼭지점 됐을 때 상관없는데 이 꼭지점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짜증나네 진짜. 꼭지점 여기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그으면 어떻게 돼? 여기가 중복돼서 세지죠, 그쵸? 그래서 똑같은 게 두 번 세지기 때문에 얘를 2로 한번 나눠주셔야 돼. 알겠죠?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고, 근데 이거를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걸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대각선이 됐으니까 서로 다른 엔계에서 두 개를 순서 상관없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생겨? 이 점들을 이었을 때 여기 있는 이것처럼 변이 생기지. 그래서 변 n개만 빼주시면 내가 원하는 이 값이 나오고, 얘를 실제 나열을 해보면 2분의 n에 n-1에 빼기 n 이렇게 돼서 이 계산한 결과값이 여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완전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렇게 알고 계산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대각선이 몇 개? 27개. 그럼 어떻게 하는데 NC2에서 빼기 n을 한 거니까 얘가 얼마? 27이 된 거고, 약간의 한번 고민을 해볼까? n이 한번 8이라고 해보자. 80이면 빼기 8 이렇게 되니까 47에 28에서 8을 빼니까 얼마? 대각선이 20개가 돼버리죠. 20개가 돼버리니까 이건 아니겠네. 구각형 한번 해볼까? 9C2에서 빼기 9니까 얘는 어떻게 돼? 9 곱하기 8에 2 곱하기 1이니까 4, 9, 36에서 9 빼니까 얼마? 27개 딱 나오네. 그래서 구각형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밑에 있는 삼각형의 개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개수. 자,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하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점 있다 치면 9C3 하면 3개 골라면 삼각형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내가 이렇게 3개를 골라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 이 삼각형이 안 생겨버리죠. 삼각형이 안 생겨버리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해주셔야 돼? 결국은 빼야 돼. 이렇게 돼서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경우들, 이런 케이스를 좀 제외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게 몇 개 있어? 아까처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어서 8개가 있을 거고, 여기서 내가 3C3을 해주는 경우의 수는 완전히 빼주셔야 돼. 여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죠?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다 빼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 뭐 예제 2번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이제 문제 되는 건 뭐야? 직선의 개수는 10C 이렇게 고르면 다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한 직선 중에 3개 이상 있는 점들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만 좀 빼주자. 어떻게 하면 돼? 자, 여기서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케이스를 다 빼주시면 되는데, 전부 다 빼면 이 한 개 자체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빼기 1 해서 하나는 살려둬야 되겠죠? 하나 살려두고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도 똑같아. 자, 10C3 한 다음에 여기도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5C3에서 얘는 다이렉트로 다 빼면 되겠죠? 여긴 무슨 짓을 해도 삼각형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평행사 변형의 개수, 그 다음에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을 이렇게 있는데 몇 개만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평행선이 여러 개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예직선으로 이루어진 평행사 변형의 개수는 이라고 했으면, 잘 봐봐.
여기서 뭐 이렇게 뭐 M개가 있다 쳐보자. 한 개, 두 개, 여기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수 4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내가 만약 평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이렇게 해서, 잘 봐봐.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고르고, 여기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세로선, 이렇게 가로선 돼 있는 거, 이거 하나 고르고, 이렇게 하나 고르면 뭐가 만들어져? 요 4개로 이렇게 생긴 평사가 하나 만들어지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2개의 선들을 골라주시고, 여기도 2개의 선을 골라주시면 내가 원하는 무슨 사변형, 평행사변형 개수를 셀 수 있겠죠? 모든 평행사변형 개수 다 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간단하니까 뒤에 넘어가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제 4번에 별표 쳐두시고, 자,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개의 점이 있대. 8개의 점을 가지고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만든다고 했으니까 쓰면 어떻게 돼? 8C3 이렇게 나오죠. 삼각형의 개수는 8C3이야. 근데 봐봐,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려면 P1부터 생각하면 직각은 언제 생겼어? 이렇게 해서 지름을 지날 때 직각이 생겼죠. 지름을 지날 때 직각이 생겼으니까 지름을 그렸을 때 직각이 생겼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돼? 이 지름을 기준으로 하는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뭘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되는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직각삼각형.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직각삼각형에서 총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야? 여기 하나당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꼭지점을 하는 6개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내가 이런 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는지 이것만 파악하면 돼. 그럼 여기 하나, 겹치는 건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 2개, 여기 3개, 여기 4개 이렇게 될 거니까 6, 4 얼마? 24 해서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세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둔각삼각형의 개수를 좀 세주시면 되겠거든? 둔각삼각형의 개수를 한번 세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살짝 고민을 한번 해볼래? 둔각이 조금 어렵거든? 조금 어려운데 한번 볼게요. 자, 둔각이라 하면 직각보다는 좀 커야 되잖아요, 그쵸? 좀 잘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직각이었어. 둔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낮게 들어와야 되겠지. 낮게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봐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요 직각보다 안쪽으로 해서 하나, 둘, 3개가 있으면 여기서 2개를 이렇게 고르잖아. 그러면 2개를 골라서 한 꼭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무슨 각형이 만들어져?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이런 케이스만 가능하신데, 결국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땐 중복이 나오지 않게끔 세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자세히 보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말을 이렇게, 자, 여기 기준으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보신다면 여기서 점이 몇 개 있어? P1. 자, 요 라인을 처음에 기준점으로 해서 보시면 하나, 둘, 3점이 있죠? 그래서 3개 중에 2개를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32 이렇게 되는데, 내가 왜 오른쪽은 안 세냐면 오른쪽까지 같이 세버리잖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버리면 뭐가 나오겠어? 일단 뭐 하나만 그려볼까? 2개를 골랐다고 쳐보자. 그래서 이렇게가 생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내가 만약에 얘가 P1에서 돌고 돌아서 내가 이번엔 여기를 기준점으로 생각을 했다 쳐볼게. 여기를 기준점으로 생각을 했다 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지름이 그려지게 되겠죠. 지름 안쪽에서 2개 선택하면 여기 고르면 얘가 뭐가 돼? 중복으로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복을 없애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한쪽만 세주는 게 좋아. 한쪽. 그래서 살짝 외워야 돼. 그래서
한 장만 세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요 지름에 관해서 반쪽, 나는 오른쪽만 계속 보는 거야. 지름의 약간 오른쪽, 지름의 약간 우측 이런 쪽만 보셔서 어쨌든 여기 숫자가 좀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있다고 치면 시계 방향의 성분들만 취해주시면 됩니다. P2일 때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셨을 때 시계 방향의 성분만 취해주시면 돼요. 반대가 아니라. 오케이? 그렇다 보면 내가 결국 몇 개가 생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점들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얘도 8, 3, 24 이렇게 해서 얘도 몇 개? 24개가 나오게 되겠고, 그러면 자, 예각삼각형은 또 되게 어렵거든. 이때는 어떻게 해주면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 전체에서 직각과 둔각을 빼주면 자연스레 뭐가 나오겠어? 예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 뒤에 연습 문제는 좀 숙제로 내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나랑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